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뒷걸음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충만감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이네요. 예. 예. 어떻게 네, 괜찮으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네.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못 찍어 나오셨어요. 아침 뭐 촬영할 것이 있어서요. 잘 지내시고요. 예. 조심하시고. 사람들을 볼 때도 거리낌이 없고 내 인생의 지나온 모습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당선이 되고 교육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방향을 확실히 잡았어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이 아이들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 아이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 참 대한민국 교사들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서 교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저 권력자들, 언론인들, 교육 기득권 세력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그래도 저 자리를 놓지 못하고 아이들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교사들 모습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거죠.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예. 예쁜 예.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만드셨어요? 하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제목을 직접 교육감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 사람들이 전북교육감, 진보교육감 이걸 딱 붙이더라고요. 항상. 이게 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저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야.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 아이들 존재 자체로 내가 아이들을 껴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 이대로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 그 자리에 이제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오직 네. 아이들. 네. 그리고 그 아래 부제가 있던데요. 치열하고 유쾌했던 교육감 12년이죠. 네. 17번 고발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돼. 질 수가 없어. 나는 이겨야 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 김성환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죠.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얼마나 유쾌한지. 그래서 유쾌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우리 반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무게감 있으면서도 전 사실 경쾌했어요. 그리고 시원했어요. 통쾌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 몇 번은 울었어요. 후배 교사들에게 동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즘에 교사들 교직을 싫어한다. 물러나고 싶어한다. 사실은 다 이렇게 교사들이 고개를 젓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이 시기에 바로 나 같은 교사가 필요한가 보구나. 나는 있어야 되겠어. 나는 있어야 되겠어.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라는 그 하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잘 살아주십시오.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힘을 모아주세요, 손에. 힘내세요. 네. 어쨌든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2010년 6월 2일 날이죠. 5대 지방선거로 이제 교육감님의 진출하셨는데 전라북도 교육의 강점 또는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요. 너무 부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패가 부패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교사가 신나게 교수 학습을 한다. 또 아이들이 그 가슴 벅차게 학습을 한다.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강점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혁신학교였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웠던 것은 혁신학교 간판을 걸기 전에 이미 그렇게 가버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씨앗은 뿌려지는 상태였다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셨었고 또 2019년도 말에 민주시민교육제를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이 다 됐냐는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세 가지 조례가 순서도 절묘했고 내용도 절묘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교육감님의 계획된 의도였는지 혼자서 단독으로 한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하면서 이건 있더라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감이 나 자신이 학습을 하더라고요. 학생인권조례는 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헌법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하면 문자에 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점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이제 학교 자치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 이제 학과의 방향이 딱 서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개혁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말하지만 그 최종적인 종착점은 바로 학교 자치다. 국가 손 떼라, 시도교육청 손 떼라. 그러면 누가?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핵심은 교사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래야 교사도 살고 아이들도 산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그 학생인권이 그렇게 규범화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규범화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그 앞에 두 개 있는 조례와 이게 비교를 해보면 하위 단계에서는 있다고 봐요. 이건 이제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학생인권 실천, 학교자치 실천. 이것으로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그 선장이 먼저 탈출해서 호주머니 지폐를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방송이 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그 분노를 기반으로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를 했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 그러면 인성도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인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성의 또 기본은 또 이렇게 자기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길러지는 것이냐? 더불어 길러지는 것이다. 선생님의 삶을 보고 내 그 또래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인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민주시민이라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순서가 인성 그다음에 민주시민인 것 같아요. 교육감님 12년을 하면서 교사들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생님들에게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또 한 말씀 한 말씀 건네는 그 시선들이 다르더라고요. 2016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선생님 이분이 그렇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이분은 외부에서 또 국가기관에서 출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김군 이거 사심 문제야. 이걸 내서 나한테 줘. 그리고 이제 하면은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수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상은 자네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정중하게 이렇게 예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다 알았어요. 헌법 정신의 핵심은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감 됐어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로 교육감님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분은 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청렴 교육감님이시다. 그래서 더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주 추진력 있게 해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그거죠. 전북형 혁신학교라는 명칭은 없다. 그 프레임은 없다. 그리고 하나의 혁신학교를 하더라도 이 혁신학교가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혁신학교는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 거다. 그냥 지침 없다. 그냥 맡기는 거다. 거기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해마다 다르는데 아이들도 교사도 이렇게 이동하고 학부모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만약에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좀 이렇게 뭔가 학력 문제를 새롭게 좀 개념 규정을 지어서 새롭게 보자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키의 성장 속도가 다른 것처럼 이 공부하는 성장 속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이것은 말 그대로 폭력적인 언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더딤이라고 쓰자. 얘는 천천히 간다는 거죠. 예,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지금 글을 안 써버렸어요. 그다음에 자막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주위에 그 의문도 있었죠. 그런데 기존의 학력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념을 기존의 학력을 전제로 하면서 거기에서 더 넘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일상의 교육학 용어라든지 교육적으로 무심히 쓰는 용어들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은 참 세심하게도 그런 걸 짚어내셨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예, 그 12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또 전북 교육의 또 변화 모습들도 보이고 그 변화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또 12년 동안 애써 좀 뭔가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터놨는데도 다시 주춤해지거나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던데요. 제가 볼 때 그럴 때 느끼는 소외 같은 게 진정한 의미의 변화의 시대가 아무런 역풍도 맞지 않고 계속 흐를 때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조금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살았던 그 세월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참 치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교육의 방패막이다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교육감님은 우리 교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막의 역할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현장의 교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 전북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흘린 땀, 흘린 눈물, 그리고 순간순간 활짝 폈던 그 웃음, 이것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영롱하게 빛날 것이다. 우리 전북의 선생님들이 이뤄냈던 이 모든 업적들, 이것은 결국 우리 선생님들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환하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 하고 요즘에 교사하기 힘들다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이러니까 내가 교사하는 거야. 이러니까요. 이렇게 다들 동료 교사들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사할 거야. 이렇게. 그런 자세로 가면 좋겠어요. 요번에 나온 이 교육감님의 책이 저는 전부 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감님의 책을 읽고 정말 좀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교육감님의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그렇게 갔다는 것인가? 세월이 그런 것인가? 저 사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기교로나 어떤 두뇌 플레이 이런 걸로 가능한 게 아니고 내 삶 자체를 각색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든 오지 않든 그 모든 것은 나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